자, 그 다음에 거기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 370페이지 그지? 무슨 법상? 관습법상. 근데 이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몇 개 있냐면은 3개 있다. 몇 개? 3개. 우리 민법에서는 제 305조 법정지상권과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전세권에 나온다. 무슨 건? 전세권에. 그 다음 제 366조 법정지상권.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당권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관습법. 각각 따로 하면 안 되고 할 때 이거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 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요렇게 몇 개 있다? 3개 있는데, 아까 얘기는, 아까 이런 법정지상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시점이 중요하다. 무슨 점이? 시점이.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뭐해야? 동일한 상태.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305조는 갑, 동일하잖아, 어쨌든. 그지? 1, 동일. 2, 우리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무슨 자입니까? 설정자잖아요. 그지?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3, 토지만을 병에게 팔았을 때 어쨌든 동일했다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 누구? 갑은 법정지상권자. 그럼 이때 이제 305조 법정지상권은 305조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 근본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 그래서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이다. 해야지. 근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다 하면 OX, X. 근데 305조는 누구 때문에 인정하냐면 전세권자 때문에 인정한다. 누구 때문에? 전세권자. 그래, 그럼 예를 들면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사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뭐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토지만을 사면서 건물은 철거했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철거. 근데 이미 토지 사기 전에 건물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05조 법정지상권은 인정한다. 그래서 어쨌든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달라졌을 때 3, 이럴 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지만, 누구지만?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지만 305조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인정한다. 누구를 위해서? 전세권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세권자를 위해서. 그래서 요 305조 법정, 이걸 305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305조 법정지상권은 전세 기간 동안에만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전세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전세권이 뭐 하면은 빨리 소멸하면은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 한다? 철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누구를 위해서 인정한다? 전세권자를 위해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366조는 저당권 설정.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자, 갑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돈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가지고 을이 경락받았다. 어쨌든 동일했다 달라졌잖아요. 경락인 누구?
을은 무슨 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 몇 조? 366조. 1. 동일한 상태에서 2. 무슨 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다. 그럼 토지에만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역시 값 똑같다. 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실행해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하면은 건물 소유자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여기서는 누가 법정 지상권? 갑. 여기는 누구? 을. 어쨌든 무조건 건물 소유자. 되겠습니까? 예. 다 끝났다. 그럼 366조에서는 366조 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366조 가지고 안 나오고 뭘 가지고 내느냐면은 일괄경매를 가지고 낸다. 이게 무슨 경매? 일괄경매.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매는? 일괄경매. 그럼 일괄경매는 어떨 때 일괄경매 하느냐 하면은 일괄경매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법정지상권에서. 그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이렇게 했습니다. 뭐만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와, 설정 당시에 뭐가 없으니까 건물 하고 난 뒤에 그럼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하자. 그지?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설정자가 축초 해가지고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 원칙은 뭐만 실행? 1. 원칙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 건물 철거. 되겠습니까? 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채무자가 못 갚았다. 뭐만 실행? 빨리. 원칙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 건물 뭐? 철거. 1. 원칙. 2. 토지에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자, 설정자가 축초. 누가 축초? 설정자 축초 해가지고 실행당, 여기는 시점이 실행당시다. 실행당시에 뭐 동일 소유이면은 됐습니까? 실행당시에 무슨 소유이면은 동일 소유이면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함께 경매할 수 있다. 그걸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러면 일괄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니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왜 일괄경매하느냐 하면 토지 가격을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다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그럼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가 축초 후. 누가 축초 후? 설정자가 축초 후에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동일하잖아. 그지? 그럼 무슨 경매? 일괄경매할 수 있는데 토지의 설정자가 축초 후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 하면은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경매 못하고? 일괄경매 못하고. 그런 경우는 원칙대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철거. 토지에 대한 타인이 축초 후. 누가 축초 후? 타인이 축초 후 그 건물을 설정자에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 설정자에게 매도하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경매. 그럼 만약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반드시 일괄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 무슨 택? 선택. 무슨 경매해도 좋고 일괄경매해도 좋고.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은 경락인 건물 뭐? 철거. 예. 누가 선택할 수 있다? 경락인. 그래서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저당권자. 반드시 일괄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까 했죠. 지을 때는 타인이 축초 후 타인이 축초 후 설정자에 매도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저당권자는 무슨 경매해도 좋고 일괄경매해도 좋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뭐? 철거. 그럼 또 일괄경매하되 항상 토지와 건물을 몇 사람에게 경락해야지? 한 사람. 왜? 토지값을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사람에게 경락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가지고 된다. 그래서 366조에서는 나왔다. 무슨 경매 가지고 된다? 일괄경. 일괄경매 꼭 외워야 된다. 유형 대라. 1. 토지에만 저당권. 다시 1. 어디에만?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해가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 다르면은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366조에서 나왔다. 뭐 일괄경.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뭘 가야 되냐면은 다음 중 틀린 것, 법정상권에 가서 틀린 것 맞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까?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뭐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럼 일괄경매 나오면 법정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 끝에 법정상권 성립하지 안 한다. 그러면 동일한 상태에서 뭐 전세권 저당권 설정 후 끝에 뭐 달라진 경우 나오면 뭐한 경우? 달라진 경우 딱 들어있으면 무슨 지상권?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가는 거지. 법정지상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고? 달라진 경우. 달라진 경우라는 말은 뭐도 있었다? 건물이 있었다. 소유자도 뭐 했다? 동일했다. 그럼 뭐? 달라진 경우.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잘하면 딱 보자마자 딱 바로 튀어나온다. 국어가 안 되고 읽었다. 뭐 일단 끝장난댔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진 경우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뭐 토지에만 저당권 건물에만 저당권 양쪽 다 설정하든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 후 뭐 실행으로 요거는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진 경우 설정 당시가 중요하다. 설정 당시에 동일하고 그 다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몇 조? 빨리 366조. 그 다음에 요 305조와 366조 제외 그 이외의 것으로 달라지면은 관습법 전부 다 이야기한다. 그럼 이외는 어떤 게 있노? 이외는 어떤 게 있노? 이외는 어떤 게 있노? 엄청나게 많다. 이 뭐 적을 필요 없지. 적을 필요 없잖아. 이게 뭐 빼고 전세권 저당권 빼고 달라진 경우 어떤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소유자도 뭐한 상태에서? 동일. 자, 그럼 들어간다. 이게 매매로 하자. 매매로 관습법. 그럼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가 없다? 예외가 없을 때는 어려운 거 없거든. 무조건 원칙 가지고 밀어붙이고 원칙은 원칙만 외우면 되고 원칙 가지고 밀어붙이고 예외는 뭐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예외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원칙 가지고 밀어붙이면 지금까지 예외 한 개도 안 나왔다 이게. 맞습니까? 예외는 뭐가 예외적 성격이 있냐면요. 일괄경매는 아까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경매. 원래는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괄경매할 때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나면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 무슨 경매? 일괄경매가 되려면 실행 당시에 뭐 해야지? 동일. 그렇지. 그래서 예우란다. 이거 예외적 성격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간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요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이냐면은 강행 규정이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말은 건물 철거하고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다시 건물 뭐하고? 철거하고 다시 건물 뭐하고?
철거하고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무조건 이거는 당사 뭐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약정해도 여전히 뭐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지? 그 다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은 건물 철거하고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요거는 건물 철거하고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해도 여전히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한다? 한다. 됐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을이 샀습니다. 을이 매매로 뭐로? 매매로. 그럼 요거는 뭐? 관습상의 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죠? 된다. 건물 사면서 건물 철거 안 하겠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토지 값, 건물 값,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누가 사면서, 병이 사면서 매매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법정지상권. 건물 철거 특약 안 해야 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성립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건물 철거 특약 하면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그렇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 기억하고 예외만 기억하는 거지. 공부다. 그게 법공부다. 그럼 여러분은 막 원칙이 예고 없이 책을 통째로 외우려고 자꾸만 달라들거든. 법정지상권 되라. 법정지상권 어떻게 하노? 1. 동일. 한 상태에서 뭐 했다? 달라진 경우. 그치? 근데 설정 당시에 동일. 그치?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은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몇 조? 305조.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지면 몇 조? 366조. 어쨌든 전세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뭐가 있다가 동일했다가. 그럼 그 외에 달라지면 무슨 법? 관습법. 근데 305조와 366조는 건물 철거 특약 나오면 OX? X. 그치? 그 외에는 건물 철거 특약 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자, 그럼 다시 값인데, 자, 값이 무효가 불법 신축했어. 값이. 자,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하잖아요! 건물은 만들어졌다. 소유권 취득한다잖아요? 민법에서 무효가 불법이가 함정이라 했다는 거지? 건물은 만들어졌다.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다시 건물은 만들어졌다.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누가 소유자? 누가 신축? 신축자. 그럼 갑이 신축했다. 어쨌든 동일합니까? 동일 안 합니까? 빨리. 동일하잖아요. 그지? 동일하잖아요. 하잖아요. 자, 하는데 토지만을 누구한테 팔고 병에게 매매하고 됐습니까? 예. 건물. 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은 무허가 지상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그래서 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까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허가 지상물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무허가 신축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자, 무허가 건물의 특징은 무슨 물 대장은 있어도 과세 대장은 있어도 무허가 건물도 세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됐습니까? 과세대장은 있어도 무슨 물 대장을 안 만든다?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무슨 등기 못한다? 빨리. 보존 등기 못한다. 이게 무슨 등기? 보존.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등기가 될 수 없다? 이전와 무슨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그래서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자, 갑갑 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을이 샀다. 을이 매매로 하면은 법정상권 될 수 없다.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법정상권이 안 되냐면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매수인일 뿐이지 무슨 자가 될 수 없다.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법률상. 그래서 이전돼야 되는데 뭐 돼야 되는데? 이전돼야 되는데 다시 뭐 돼야 되는데?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까 다시 무허가 건물이면 토지만을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무허가 지상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허가 신축에 건물만을 샀다.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왜?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가 없다. 왜? 이전 등기돼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매수인일 뿐이지 무슨 자가 될 수 없다. 소유자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외 없다. 자, 이제 예외 나온다. 예외. 자, 갑이 무허가 신축해가지고 어쨌든 동일하잖아요. 응? 동일하잖아. 그지? 그럼 한 상태에서 토지 을 매매 해가지고 등기하고 건물 을이 매매했는데 요건 미등기. 무슨 등기? 미등기. 하면은 자, 형식상으로 따진다. 토지는 누구? 빨리 을, 건물은 갑 해가지고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지니까 갑은 법정상권 돼야 되잖아. 그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굳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법정상권 돼야 되죠.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빨리 갑 해가지고 법정상권 돼야 되지만 이건 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형식 갑이 돼야 되지만 판례는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와, 갑과 을 사이에서는 토지 누구? 을, 건물도 누구 거로 본다? 을 거로 본다. 누구 사이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 그래서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 없고 자기들 사이에서는 건물도 누구 거로 본다? 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자, 제3자가 요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어디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토지에 무슨 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하면 예를 들면 정의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다시 제3자와의 관계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 갑 해서 설정 당시에 동일해야 법정상권 되는데 설정 당시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역시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일종의 유형인데 함께 매수. 무슨 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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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은 무조건 볼 거 없이 끝에 앞에 뒤에 막 달려있는 거 읽으면 안 되고 유형을 딱 보고 끝에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일명 무슨 께 매수? 함께 매수. 동일인에게 매도. 을에게 토지 건물 이전 매매하고 토지만 등기 나오면 무조건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말고 또 많은데 다음에 아까 요거 하고 난 뒤에 이제 중요 유형 또 7개 있거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만 하고 오늘은 요게 베이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법정상권. 자, 그럼 어쨌든 법정상권에서는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무슨 경매하고 일괄 경매와 무슨 께 매수? 함께 매수. 그지? 하고
자, 요게 이제 법정지상권이고, 그래서, 자, 법정지상권은 지금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몇 개 있다? 3개. 몇 조? 305조, 366조, 관습법.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빼고 매매 정력 교환으로 달라지면 전부 다 무슨 법 집어넣는다? 관습. 근데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 가행 규정. 관습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철거 특약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자, 법정지상권.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안 해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에 법정 붙으면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누구에게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러나 등기는 저번에 무슨 요건? 처분 요건.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할 때 관습법, 법정 붙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는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이지. 다시 여러분, 주장하는 경우는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근데 처분하려면 뭐해야? 등기. 그래서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5가지.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맞출 수 있고, 뭐 지상권 책 다 읽어도 제가 한 거 요거 기억 안 하고 있으면은 책 못 맞춘다. 요거. 그럼 요 지상권 등기는 무슨 요건? 빨리. 무슨 요건? 처분 요건. 처분 요건인데, 근데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좋다. 들어가는데 유형, 갑갑, 잘 봐라, 이게.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을이 샀단 말이지. 을이 사면 을은 무슨 지상권? 빨리. 법정 지상권이죠, 그지? 무슨 지상권? 법정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지? 자, 그럼 을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 없이 등기.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은 무슨 건 등기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슨 건 등기해서, 지상권 등기해서 처분해야 돼. 근데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단 말이니?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요거를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단 말이야. 매매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무슨 처분했다는 말은, 여러분, 처분이라는 말은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에 했다는 거지. 여러분 아까 했죠.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소유권만 이전했단 말이. 무슨 권만 이전? 무슨 건 등기 없이. 원래는 몇 개 등기해야 되노? 정상적인 하면은 2개. 토지 소유로부터 지상권 등기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몇 개 해야 되는데? 2개 해야 되는데, 무슨 권만 이전했다? 소유권만 이전했을 때 그걸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효력한다고 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지상권 등기는 처분 요건인데 판례 전부 다 이 5개는 판례다. 효력은 판례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왜 유효로 보냐? 항상 논거가 중요하다. 논리 됐습니까? 종물이론. 무슨 이론? 종물이론. 종물은 뭐의 처분에? 100조 이항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그럼 그 물건 이론인데 거기 권리도 그대로 적용하거든. 어디에도 적용한다? 권리. 그럼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무슨 게? 함께. 그러면요, 소유권, 지상권 어느 게 주된 권리?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면은 무슨 권 이전하면은 소유권 이전하면은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해서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 다음 2번째. 자, 요 양도인이잖아. 그지? 요거는 뭐 양수인이잖아. 그지? 그러면 양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무슨 권 이전하고 난 뒤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여전히 뭐 지상권 등기해서 무슨 권 등기해서 지상권 등기해서 이전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양도인 나선다 안 나선다? 안 나서면 누가 나서야지? 양수인. 양수인은 직접 항상 우리 법은 건너뛰는 거 싫어하잖아요.
맞잖아요. 응? 누가? 양수인은 빨리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제 잘하네.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인, 도자를 숫자로 바꿔서 잘낸다. 누가 앞으로 이전 등기 빨리. 누가 앞으로 등기? 양도인 앞으로 등기 후. 지상권 등기 후.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서? 양도인에게서 누가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 3. 요 토지 소유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간에 다시 금방 말했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지상권 등기해 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다시 무슨 지상권이 성립하면은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면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간에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무슨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는 의무가 있고 법정이상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양수인은 뭐가 있냐면은 약점이 있다. 뭐가 있다? 약점. 무슨 점? 약점. 무슨 점? 약점. 무슨 점? 약점. 뭐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다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누가 토지 소유자가 양수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무슨 하장? 적반하장. 근데 법에서는 적반하장 이런 말 안 쓰고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와, 의무가 훨씬 크다 이게. 무조건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는 간에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약간의 뭐를 잡아가지고 빨리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말로 토지 소유자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근데 시험에서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런 말 안 쓰고 생략한다. 무조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 너무 OX? X고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은 양수인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게 3번. 3번은 아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간단하게 무슨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네 번째. 자, 여러분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아까 법정지상권은 아까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다시 뭐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은 이전 무슨 전? 이전하려면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누구? 아직까지 이전 등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빨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 무슨 물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 하면 누구? 양수인.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5번째. 자, 여러분 아까 일반지상권에서는 지료 안 정했다. 지료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무상. 무상. 지료 안 정했다. 유상무상. 무상. 지료 안 정했다. 유상무상. 무상. 근데 법정지상권은 거꾸로 유상. 무슨 상? 유상. 와,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거든. 누구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어. 그럼 지료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은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은 누가 정해주세요? 법원에 정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일반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은 구조적인 형태로 거의 뭐다? 반대다. 일반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원칙. 아니 일반지상권은 원칙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갖고 난 뒤에 지상물 설치하잖아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뭐가 있어야 되고? 건물. 그치? 그럼 일반지상권은 유상무상. 특별한 말이 지상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무상, 무상. 그럼 법정지상권은 무슨 상? 유상. 약정 안 해도 유상무상, 유상. 무조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거꾸로 지상물 소유자는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지상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해서 뭐 법정상권 끝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상권에서 뭘 가지고 잘내느냐 하면 또 아까 했죠. 지상물이 전부 철거해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자, 지상물 멸실했다.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토지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거든. 그래서 뭐가 남아있으면 뭐가 남아있으면 다시 지상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지상물 철거하면은 지상권은 소멸한다. OX, X. 지상물이 멸실해도 아니 뭐가 남아있으면 남아있으면 다시 지상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거 하고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한다.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양도 못하게 한다는 약정하면 무효.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이다 이란다. 다시 무슨 권 양도는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그건 다음에 그죠? 문제풀이 할 때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은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한번 해보면 한번 보자. 여러분 거기에 3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자. 법정상권 꼭 시험 문제 사법시험에도 완전 단골로 나옵니다. 사법시험도 단골로 나오고 중개사도 단골로 나오는데 자 373 찾습니까? 네. 한번 보자. 옳지 않은 것 그지?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쭉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끊어야지. 있다가 끊고 무슨 따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게 되더라도 자 원칙적으로 다르게 되면은 법정상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간섭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땅의 건물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 경우라면 그게 핵심이죠. 철거하기로 합의하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느 건물을 위해 관습법의 법정에 인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끊고 지상권자는 몇 년분 2년분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까 좀 무조건 몇 년 안 했다 2년 안 무슨 윗반 소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무허가 건물에 미등기 건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그죠? 자 요거는 안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토지가 공유다. 토지가 뭐다? 공유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법정상권이고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분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으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좋다. 뭐가 공유일 때? 토지가 공유일 때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분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틀렸네? 4번. 딱 눈 닦고 봐도 뭐라는 단어가 없네. 그렇지. 반드시 공유 토지에 1인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했다 해도 법정상 뭐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으면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무슨 지상권? 법정상. 그럼 다음에 요거 7개가 있다. 7개 딱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몇 개? 7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치? 오늘 뭐 다 하면 이게 진도를 못 나간다. 오늘 지금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딱 성립하면 뭐가 정해지고 빨리? 기간. 뭐가 정해지고? 기간. 하고 건물 헐고 재축, 개축, 신축 해도 여전히 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뭐가 아직 안 됐다면? 그렇지. 무조건 용의권.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에 성립한 후에 건물이 개축, 정축하는 경우 물론 멸실된 후 다시 신축해도 법정상권은 여전히 성립하지만 그 지상권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닌 구건물을 기준으로 안에 법정상권 딱 동일했다가 달라졌을 때 있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 범위 안에서 법정상권이 인정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합니다. 나머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지역권 들어갑니다. 무슨 건? 지역권. 요 많은데 이제 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일괄경매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는 무슨 경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요런 거 유형은 내어놔야 된다. 공유토지에 무슨 토지에?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무슨 축, 신축하고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분할해야 법정지상권, 분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으로 넘어갑니까? 지역권. 아니야, 구분지상권, 그지?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어디에 있냐면은, 빼먹을 뻔 했다, 이게. 여러분, 그 366페이지. 여러분, 구분지상권은, 여러분, 일반지상권은 요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지? 일반지상권 토지를 사용하는데 어디까지 쓸 수 있노?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 저번에 했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공간을 다 쓸 수 있잖아, 그지? 이게 무슨 지상권? 일반 지상권. 무슨 지상권? 일반 소유권. 그럼 토지를 사용하는데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다 쓸 수 있는 게 일반 지상권이고, 구분 지상권은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게 구분 지상권. 그럼 우리 집 밑으로 무슨 철이 지나간다? 지하철. 그럼 지하철이 우리 집 밑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지상권을 설정해야 된다? 구분지상. 그럼 우리 집 위로 이런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지상이? 고압. 하면은 요 무슨 지상권을 설정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만 그 고압 전선이 지나가든지 할 수 있대.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지상권? 구분. 그럼 구분지상권은 그럼 포인트가 몇 개냐면 3개만 기억하면 된다. 구분지상권도, 여러분 지상권은 어디에 등기합니까? 토지등기부. 구분지상권도 어디에? 토지등기부에 등기하는데 반드시 요거는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하는데? 등기하는데 구분지상권은 뭐를 등기하냐면 범위.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요 범위를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수목은 구분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땅에 붙어서 쭉쭉쭉 하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짱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일반지상권은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자, 일반지상권은 전부 또는 일부인데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는데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됐다. 이게 토지등기부잖아, 그지?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슨 등기부? 토지등기부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더 있다.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은 계속 올 수 있어도 무슨 권 못 온다? 용의권 못 온다 했잖아요, 그지?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어떻게 사용하니까? 배타적, 그치? 했잖아, 그지? 근데 요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즉 토지를 쓰고 있어도 공간만 쓰는 거니까 토지 쓰고 있는 사람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다시 제3자도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다시 제3자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하면 뭐? O. 그럼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에 지상권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용의권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이러지만 구분지상권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동의만 있으면? 지상권자 동의만 있으면. 그치? 그래서 용의권 하면 몇 개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지?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권 와도 좋고. 자,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용의권자의 뭐만 있으면, 용의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다시 제3자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럼 또 이제 요거 나온다. 용의권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면 승낙 없이도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OX, X.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아도 용의권자의 동의 없이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네, 그거. 그래서 요 구분지상권 요 3개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범위,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다시 제3자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 3번. 자, 그 다음에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여러분, 분묘기지권도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이고, 이건 관습법상의 권리다. 권리고, 민법에 규정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죠? 지상권은 뭐 하는 게 지상권이고, 토지 빌려가지고 뭐, 지상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토지 빌려가 건물 지으면 무슨 권? 지상권. 토지 빌려가지고 뭐? 묘! 그렇지. 똑같잖아요. 토지, 건물 대신에 단지 뭐? 건물 대신에 뭐? 건물 대신에 뭐? 무슨 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렇지. 근데 이제 뭐하고? 오리지널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게 실문제지. 응? 오리지널하고. 그럼 오리지널은 최단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몇 년? 30년, 15년, 5년 이상 해야 되지만, 여기는 지상권이지만 특수지상권, 묘는 좀 특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최단기간 제한 받지 않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럼 기간 안 정하면은 분묘를 수하고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는 동안, 관리하는 동안, 그런 거 가지고 전부 다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지 뭐. 그 다음에, 자, 그럼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에서 성립한다. 타인의 토지에, 다시 뭐?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설치. 뭐를 얻어서? 동의 없이 묘설치해서 20년 취득쇼. 다시 동의 없이 묘설치해서 몇 년? 20년 취득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등기 안 한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안 한다. 몇 년 땡? 20년 땡 지나면 이제 소유자는 비워주세요 못한다. 이장하세요 못한다. 20년 되기 전에는 뭐 하세요? 발견했다 뭐 하세요? 이장하든지 사용료 내세요 할 수 있는데, 20년 땡 지나면은 이장하세요 할 수도 없고 사용료 내라고도 할 수 없다. 치료 지급 의무 없다. 이런다. 무슨 시효한 경우? 그걸 동의 없이 묘설치했을 때 20년 한 거 취득시효한 경우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이장한다는 특약 안 하고 토지 매매했다. 뭐 한다는 특약 안 하고 이장한다는 특약 안 하고 토지 매매했을 때 분묘기지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앞으로 중개사로 토지를 매매할 때는 무조건 밑에 단서에 뭐가 발견되면은, 분묘가 발견되면은 누가, 매도인이 뭐 지고 책임지고, 발견되는 데서 일주일 이내에 즉시라는 것은 일주일 이내에 뭐 한다? 철거한다 하는 특약. 안 하면은 계약을 뭐 하고 해지하고, 위약금은 매매 가격의 100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거 안 했는데 나중에 묘가 발견됐다. 미쳐버린다고. 대한민국은 묘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그지? 자, 그런 경우는 또 뭐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다. 그거 잘 낸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 끝났다. 아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민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관습법상에 걸리고. 취득쇼 하는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간은 최당 지상권이지만 민법에 있는 지상권 기간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아까 동의 없이 묘설치해가 몇 년? 20년. 치료 지급 의무 없다. 근데 자기 토지에 묘가 있다. 누구 토지에 묘가 있다? 자기 묘철거 특약 없이 토지 매매해가지고 발견된 분묘 기지권은 무슨 의무가 있다? 치료 지급 의무 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뭐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취득시효한 데 있잖아요. 무슨 시효? 그럼 만약에 타인의 토지에다가 이런 묘를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시 몇 년 땡 20년 하면 취득시효하는데, 요 묘가 있는 부분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요 제사를 지내는데 반달형 모양 이 공간까지 취득시효하거든. 뭐를 취득시효합니까? 그 어떤 아저씨가 선생님,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묘를 다른 사람 토지에다가 30년간 선생님 썼습니다. 그럼 선생님 수업 시간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한다 했잖아. 맞다. 등기는 안 하지만 시효취득. 그럼 선생님 그게 선생님이 그 토지만 있는 묘만 있는 토지만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의 반달형 모양과 한 100평 정도 되는 거 취득시효 한다는데 선생님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썼으니까 맞습니다. 느낌이 이상한다. 아저씨 뭐를 시효취득합니까? 선생님 그럼 100평 정도 되는 그걸 소유권 시효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저씨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시효취득한다? 토지 사용권. 무슨 사용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다. 절대로 소유권은 취득 못하고 뭐만? 사용권만.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제 369 찾습니까? 자, 분명히 옳은 거 됐습니다. 승낙 없이 설치한 후 끊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명기지를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OX, X 뭐라고 해야 되노? 토지 사용권. 1번 X고 옳은 거 찾습니다.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사 OX, X. 아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사 하면 이건 자주점유자는 거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분묘기지는 관습사에 걸리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도. 그 다음에 아까 4번 정답. 아까 뭐 없이 동의 없이 몇 년? 20년 하면은 아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면서 지료지급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약정이 없는 존속기간은 자 아까 약정이 없는 존속기간은 분묘를 수하고 봉사하는 동안 묘지를 뭐하는 동안 관리하는 동안 그지? 이제 5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냅니다.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지역권 들어갑니다.